오늘 그 첫 시간으로 제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문을 몇 번 통과했는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6번 정도. 6번?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방문 열고 나가서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서 영변 보고 예. 화장실 문 열고 나와서 방문 열고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방문 열고 나와서 밥 먹고 방문 열고 들어가서 가방 챙기고 방문 열고 나와서 문을 통과한 횟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이 문이 들어가는 장치일까요? 나가는 장치일까요? 나가는 장치. 나가는 장치. 네. 우리 혁 PD. 들어가는 장치? 들어가는 장치? 들어가는 게 더 들어가고 좋아. 둘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두 분은 한 가지를 딱 지정해 주시네요. 둘 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네.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 문은 원리가 있어요. 들어가는 문으로는 나갈 수도 있더라. 네. 나가기 위한 문으로는 들어올 수도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 응용이 쉬워지는 거고 중요한 것을 해결하면 덜 중요한 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거예요. 본질과 원리를 통찰해서 깨닫게 되면 어린아이도 인생을 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맞아요. 밤에 잠을 주무셨던 그 방문은 네. 방 안쪽으로 열었습니까? 거실 쪽 바깥쪽으로 열었습니까? 방문 방 안쪽. 방쪽. 진짜예요? 안쪽. 확실히 안쪽? 네. 저희 집은 안쪽. 확실히 안쪽? 맞아요. 안쪽이에요. 아. 우리나라에 당하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의 90% 이상의 방문은 다 방 안쪽으로 열죠. 아. 열고 닫는다 해서 여닫이 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방향이 어디냐? 안쪽이다라고 하면 그 문의 이름이 안여닫이 문이에요. 누군가 밖에서 똑똑하고 노크를 하면 자기는 문 뒤에 몸을 가리고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 이것을 바깥쪽으로 연다면 누구세요? 라고 조금만 열어도 자기는 다 들여다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프라이버시, 자기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곳은 그 문을 안 여닫이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방이 너무 좁았을 때. 아, 맞아. 그게 한옥 같은 거죠. 한옥 같은 경우는 방이 좁아요. 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해요. 그럼 한옥은 프라이버시가 없네. 예, 원래 없어요, 한옥은. 원래 저- 좀 개방형인. 그렇죠. 개방형이기도 하고 좁은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사용해야 돼요. 근데 18평 한옥에 살았어요. 그때 함께 살았던 우리 가족이 13명이었어요.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죠. 이게 한옥이에요. 그럼 무슨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바깥 여닫이 문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까요? 네. 바깥 여닫이 문의 목적은 나가기 위한 것. 나가기 위한 문으로도 들어올 수는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어디에서 화재가 나서 5명이 불에 타 숨졌습니다. 또는 10명이 숨졌습니다라는 뉴스를 듣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저는 그 현장에 안 가봤지만 제가 99% 확신하는 게 뭐냐면 그 문이 안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화재가 나면 현장에서는 연기가 나겠지만 그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정전이 돼요. 불이 딱 꺼져요. 그리고 다음 순간 연기가 막 몰려 들어오죠. 위난 상황에서는 대뇌가 딱 멈춰버려요. 본능만 살아남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도망가는. 일단 도망가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고 일단 본능이 움직이게끔 하는 거죠. 근데 문이 어디 있는 줄 아니까 문 쪽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문이 바깥 여닫이였으면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이 안 여닫이 문인 거죠. 그러니 밀어도 안 되는 거야. 그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 이거 안 여닫이 문이었지라고 생각이 들면 당기고 나와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당기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밀어붙여. 너무 어떻게 돼요? 안타깝다. 만약에 살겠다라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성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뒤에서 밀면 몇 명을 내가 털어낼 수 있어요? 못 털어내. 한 명도 못 털어내는 거죠. 그래서 문 여는 방향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막 영화관, 목욕탕 이런 그렇죠. 데서.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300명 이상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네. 그 문의 여는 방향을 네. 피난 방향으로 해야 된다. 아, 피난 방향, 무슨 여닫이문? 바깥 여닫이문인 거죠. 300명 모였을 때만 피난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집은 건축법에 그대로 맞게 건축법대로 지어졌어.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위법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일 나쁜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60점 맞으면 합격이고 네. 59점이면 떨어지죠. 네. 건축법대로 지으면 60점이에요. 근데 60점 맞고도 합격해요. 네. 그런데 70점 맞으면 좋고 80점 맞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법에서는 피난 방향으로 해야 되는 인원이 얼마? 300명. 그러니 나는 100명이니까 안여다 지문을 해도 위법한 게 아니에요. 그걸 건축사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여기는 사람이 적게 모이지만 피난을 생각했을 때는 바깥 여다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 경우도 사실 적지 않죠. 그래서 넘어가는 경우 있지만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의뢰하는 분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우리 이 공간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피난 방향으로 문을 열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네.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자기 인생 자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문 여는 방향 때문에 사람이 실제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